교수님이랑 좀 친해지고 싶습니다. 다른 캠퍼스 로망이나 그런 거는 잘 없고요. 제가 이제 좋아하는 과목의 교수님이랑 좀 친해져가지고 대화를 좀 나눠보고 싶습니다. 네, 저는 퇴계원고등학교를 졸업했고요. 올해 1년 동안 재수를 해서 올해 수능 국어 96점을 받은 오동근이라고 합니다. 되게 좀 사설 모의고사를 푸는 것 같은 약간 낯섦이 있었던 것 같아요. 기존의 어떤 평가원의 스타일에서 약간 좀 벗어나서 좀 이질감이 있었지 않았나. 전 독서에서 그 칸트 지문에서 그 원래 평가원이 이제 좀 이게 연결성이나 아니면 글을 읽을 때 좀 자연스럽게 이제 사설 모의고사보다 좀 더 퀄리티 있다, 뭐 평가원스럽다 라는 말을 하잖아요. 근데 그런 스타일로 나올 줄 알았는데 사실 읽다가 굉장히 뭐지 하고 그냥 계속 넘어가는, 이해가 100% 안 되고 계속 넘어가는 느낌이 들어서 그런 부분에서 좀 약간 이질감이 있다라고 느꼈던 것 같습니다. 이제는 좀 그런 낯섦 자체로 어떤 변별을 하려는 의도가 아닌가 싶어요. 그러니까 사실 지문이 제가 어려웠지 사실 막상 문제는 되게 쉽게 풀렸거든요. 그래서 그런 낯섦을 통해서 이제 좀 그 시험장 실전에 있는 학생들이 좀 겁을 느끼고 또 긴장을 하고 이런 것 때문에 좀 난이도가 높게 느끼는 것 같고 또 그런 요소를 일부러 노리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. 사실 제가 현역 때는 언어와 매치를 선택을 했거든요. 사실 공부를 좀 하는 학생들이라고 하면 이제 언어와 매치를 이제 표준 점수가 유리하니까 선택을 하는데, 사실 제가 언어와 매치를 공부를 해보니까 일단 저랑 그 과목 자체가 좀 안 맞기도 했었고, 그다음에 그런 공부량 대비 표점상에 얻는 이익이 그럴 만한 가치가 있을까라고 생각을 했을 때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서 화법과 전문으로 바꿔서 선택을 했습니다. 네. 공부량이 거의 없거든요. 사실 후반기에 모의고사 같은 것만 조금 풀어주면 사실은 대비가 다 되는 과목이라서 저는 그 본바탕 모의고사랑 바탕 모의고사 두 개를 사용을 해봤습니다. 네. 솔직히 이제 말씀드리면 처음에는 이렇게 쓸데없이 어렵지? 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. 좀 과한 거 아닌가? 특히 이제 문제에서 선지가 굉장히 어떤 타이트하게 구성이 되어 있더라고요. 그러니까 하나라도 정보를 놓치면 맞출 수가 없는 그런 문제들이 굉장히 많아서 수능은 이렇게 안 나오는데 라는 그런 마음이 들었었는데, 이제 계속 공부를 하고 수능을 딱 보고 나니까 오히려 그런 어렵고 빡빡한 요소들로 트레이닝을 한 것이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. 특히 이번 수능의 그 독서 지문 같은 경우에는 좀 굉장히 어렵고 되게 좀 평가원스럽지 않다는 평이 굉장히 많은데, 또 그런 것에 대한 대비가 바탕 컨텐츠를 통해서 많이 된 것 같아서 네,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. 네. 저는 이제 그 김동욱 선생님 주간지에 뒷면에 이제 일주일에 그 본바탕 2개 분량이 들어있어서 일주일에 본바탕 2개 분량을 풀었고, 상반기에는 모의고사를 한 달에 한 번 정도, 그리고 하반기 이제 파이널 기간 때는 2주에 한 번씩 모의고사를 풀었고, 회독이나 그런 거를 따로 하지는 않았습니다. 네. 저는 독서 지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. 다른 모의고사를 봤을 때는 독서 지문이 좀 세 지문 다 정말 과하다 싶을 정도로 좀 정보량이 많고, 실은 천천히 읽고 이해하고 푸는 게 아니라 그냥 눈알 굴리기 해서 이렇게 찾으면서 읽어도 전혀 문제없이 풀리는 그런 문제들이 많았는데, 바탕 모의고사는 되게 좀 잘 글 자체를 잘 이해하고 또 그래야만 풀 수 있는 문제들이 많고, 그 다음에 평가원 그런 스타일이랑 굉장히 많이 닮아 있다고 생각을 해서 독서가 되게 큰 장점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그냥 글 자체를 좀 잘 읽으려고 노력을 했습니다. 사실 많은 학생들이 약간 글을 좀 이렇게 대충 읽거나 빨리 읽고 넘어가서 문제를 풀려고 하는데요. 국어 영역은 사실 문제를 나오는 유형이 거의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지문의 내용을 완벽하게 이해하고 잘 반응해서 읽으면 문제가 굉장히 또 쉽게 풀리는 경우가 많아요. 그래서 지문 독해에 좀 많은 노력과 시간을 좀 투자를 하면 될 것 같고, 저도 그렇게 해서 좀 결과를 잘 받았습니다. 수능 국어에서 나오는 문학은 저는 사실은 독서, 비문학과 같다고 생각을 하거든요. 평가원이 우리 개인의 주관적인 해석을 요구하는 게 아니라 어떤 객관적인 관점에서의 어떤 문학 감상, 그리고 독해를 요구를 하기 때문에 독서와 마찬가지로 그 작품을 그냥 있는 그대로 잘 해석하고 잘 반응하는 그런
연습을 독서와 마찬가지로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선택 과목 이제 화법과 정문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그 유형이 굉장히 정해져 있어요. 나오는 문제 스타일도 정해져 있고, 그렇기 때문에 여러 번 반복해서 풀고 이제 이 지문을 읽을 때 이런 문제가 나오겠구나 라고 예상을 하고 읽다 보면 이제 문제가 굉장히 빨리 풀리는 경험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현역 때는 사실 4등급이 나왔습니다. 네. 그때는 멘탈도 그렇고 좀 이게 전날 잠을 거의 못 자고 가서 좀 많이 망쳤죠. 네. 꾸준히 한 게 좀 실력 향상에 좀 많은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. 사실 국어가 수학이나 과탐처럼 막 하루에 막 다여섯 시간씩 잡고 막 문제만 계속 푼다고 해서 사실 실력이 향상되는 건 아닌 것 같고, 하루에 한두 시간씩이라도 매일매일 꾸준히 1년 동안 지속을 하다 보면 기본적인 피지컬, 독해력 이런 것이 좀 향상이 되는 것 같고, 수능장에서는 어떤 국어는 지식적인 측면보다는 기본적인 실력에 많이 좌우가 된다고 생각합니다. 아까 말씀드린 대로 좀 기본적인 독해력이나 아니면 그런 실력을 키우려고 노력을 많이 했던 것 같고, 이제 파이널 때 후반기에는 이제 모의고사 자체를 치는 그런 방법 자체에 대한 연습을 좀 많이 했습니다. 그러니까 시간을 어떻게 좀 관리를 해야 되는가, 못 푸는 부분이 있으면 뭐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, 실전 모의고사를 풀 때에 대한 행동에 대한 좀 정리를 했었던 것 같습니다. 본바탕 모의고사 같은 경우도 이제 낯선 지문에 대한 적응력을 좀 기르려고 노력을 했고요. 그 다음에 2주에 한 번씩 바탕 모의고사를 치면서 실전에서 이제 일어날 수 있는 좀 다양한 상황, 시나리오에 대한 연습을 했었습니다. 난이도가 실은 굉장히 좀 어렵게 나오기도 하고 쉽게 나오기도 하잖아요, 모의고사가. 그래서 각각의 상황에 대한 연습을 나름대로 했었습니다. 네.